올가을은 10월임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낮습니다. 환절기에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가 10월 8일 국토부 산업입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관련 기사 내용을 보면 드림파크 산업단지는 중앙탄면 하구함, 용전리와 노읍면 수룡리 일원에 175만 3천 제곱미터 약 53만 평 규모로 산업단지를 본격 조성하게 된다. 이곳에는 식물질 생명공학과 전자정보통신, 항공기 수송, 자동차 부품 등의 업종이 들어서게 된다. 시는 국토부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에 이어 내년에 토지와 지작물 보상을 끝낸 뒤 2021년 상반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드림파크 산단은 지식기반 사업과 녹색기술산업, 재료 신소재 산업 등을 유치해 클러스터 특성화와 수소산업 육성 전략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1,5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3,332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9년 5월 청주 오송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바이오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3배 확대, 수출 500억 달러 달성, 일자리 30만 개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는 신문기사가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충북을 바이오 산업 특화단지로 조성하고 지역의 국가산업단지를 마련해 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바이오 헬스 국가산단은 오송 제3생명과학단지와 충주 바이오 헬스 산업단지다. 2030년까지 국비 8,051억 원과 민자 4조 733억 원 등 5조 5천억 원을 해당 지역에 연차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이중 국가 산단 조성에만 3조 8천억 원이 투입된다. 오송 산단 규모는 오송역을 중심으로 255만 평, 충주 산단은 75만 평이다. 산단 조성은 2026년에 완료한다. 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서충주에 추가로 조성되는 산업단지가 128만 평 추가되고 추진 일정도 거의 확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되면 서충주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충주 기업도시 내 도서관 건립공사와 공연장 조성공사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서관 건립공사는 이제 골조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장 조성공사도 스탠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등 공사도 내년에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서핑을 하다 보니 서충주에서 설계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설계가 끝나면 하반기면 공사가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주가 문화시설이 다른 시도에 비해 취약한데 서충주에 실내 수영장을 만들어 주려는 걸 보면 비록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서충주 아파트 매매 시장은 아직은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거래량도 많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급매물로 나왔던 매물들은 거래되었거나 아니면 전월세로 전환되어 소진되어 가고 있어 급매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방금 손님 한 분이 조카가 11월 1일부터 서충주에 출근해야 해서 매매 물건을 알아보러 오셨다고 방문하셨습니다. 그분 말씀이 손님 형님이 충주 시내에서 부동산을 하고 계신 데서 충주 아파트를 1억 2천에서 1억 5천이면 살 수 있다고 하셨답니다. 입주도 11월 1일부터 근무해서 그때 입주했으면 한다고 하십니다. 아직도 충주 시내 부동산조차 서충주가 가격이 많이 싸고 집이 많이 빈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반대의 경우로 많은 집주인분들이 시세를 물어보시느라 전화를 하십니다. 시세를 말씀드리면 아직도 분양가가 안 됐냐고 수도권에 투자했으면 수익이 많이 났을 것이라고 하며 한숨을 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분양가 회복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분양가 회복이 늦어지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제 생각으로는 대략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분양가 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실거주자에 비해 투자자가 많고 그중 상당수가 갭 투자자이다. 실거주자의 비율이 낮고 투자자들도 상대적으로 돈이 많지는 않다. 2. 현재 유입되는 인구의 연령대가 너무 젊다. 아파트 구매 여력이 아직은 안 된다. 이를 호암지구와 비교해보면 서충주 신도시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1. 실거주자의 비율이 높다. 매물로 나올 물건이 많이 없다. 2. 유입되는 인구의 연령대가 중년층 이상이 많다.
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었고 상대적으로 구매여력이 높다. 당초 호암지구가 서충주 신도시에 비해 성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했었고 입주 초기에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많이 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현대 엘리베이터 이전 소식 이후 미분양 물건이 모두 소진됨과 동시에 매매 및 전월세 가격도 위와 같은 요인에 의해 서충주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하반 경직성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충주 신도시는 입주 이후 지난 2년간 꾸준히 급매물들이 소진되었고 이제 분양가 대비 마이너스 1,000만 원대에 급매물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향후 점진적인 가격 상승은 예상되며 투자자에서 실거주자로의 시장 전환 시기가 도래하고 서울과 지방의 가격차가 키 맞추기를 하는 시기가 도래할 때 즈음이면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그 시기는 2에서 3년 후 즈음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 20대 초중반인 서충주 신도시 주력 유입 인구가 어느 정도 돈을 모으고 결혼 정년기가 되어 현재의 전월세에서 자가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생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서충주가 정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아직 조성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어느 정도의 수익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충주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아직까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입주 초기에 한 번에 입주한 게 아니고 약 1년 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입주가 되었기 때문에 입주 만 2년 후 바로 물건이 많이 나올 거란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매물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전월세 매물이 적습니다. 만기가 도래한 물건의 상당수도 연장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격도 강보합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 지난 후에도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자금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나 지역 사정에 밝지 않은 투자자 분들이 저렴하게 세를 내놓으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이 혼재되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강보합 수준에서 전월세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규로 전월세를 구하시려는 분들은 내년 초 약 2,500여 명의 신규 인구 유입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전월세 매물 확보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